코로나는 어떤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냐면 어떤 특정한 재난이 일어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연락 못하고 그런 위기가 닥치면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저는 현재 명지병원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동시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세의 패스트,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 이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끔찍했던 기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코로나는 인류가 오래 기억할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인 약속으로 만날 수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출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주는 충격, 감염의 위험도 있고 감염 공포, 그리고 그것이 그 해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기화되면서 가게가 문을 닫고 또 회사가 폐업을 하고 도산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또 2차적인 스트레스와 또 우울과 불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코로나 그 자체로 인한 심리 정서적인 영향, 또 2차적으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사회 정서적인 문제를 이 코로나가 우리 국민들에게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은 다 늘었다. 진료의 비율도 상당히 늘어서 아마 이제 국민들은 알고 계실 텐데 요즘 사실 정신과 진료받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예약이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약간 연령별 그런 상황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2020년도 초기에는 특히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전체 인구에서의 자살 증가율은 높아지지 않았지만 청년층의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양상 때문에 우리가 큰 우려를 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경제적인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더 커지면서 그래도 버티고 있던 중장년층에서 우울과 자살의 증가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우려를 갖고 있어서 중장년층에 대한 자살 예방 사업 이런 걸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자살자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항상 남자가 많아요. 20대 자살자, 30대 자살자 전체 수는 남자가 많은데 비율적으로 지금 계속 여성의 자살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여성이 늘어났다. 코로나 시기에 20대 여성의 자살자 수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어떤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냐면 어떤 특정한 재난이 일어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연락 못하고 그런 위기가 닥치면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젊은이들이 제일 약하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가장 빨리 해고된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도 약한 사람이 누구냐? 여성이다. 특히 이제 비정규직, 기술이 없는 비숙련, 대학을 나오지 않은, 주거가 불안정한 이 그룹이 제일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가르쳐줬고, 적어도 다음에 이런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어느 시기까지는 대신 급여를 지불할 테니 고용을 어느 시기까지는 유지하도록 해라. 이런 대책이 세워진다면 젊은이들의 죽음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지금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어느 나라나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코비드가 과연 그냥 감기인지 아니면 다른 후유증이 있을지 이런 거에 관해서 국민들도 관심 있고 의료진도 관심 있고 또 정부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어서 어떤 후유증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질지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진짜 모르거든요. 지금 건망증이 생겼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분도 계시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앓고 난 이후에 결정장애가 생겼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이런 후유증 문제가 첫 번째 지금 이슈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약간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정상성 논쟁이 있어요. 이렇게 안 나가다 보니까 안 나가는 대로 하자. 해보니까 되지 않더냐. 아니다, 주 5일제로 가야 된다. 원래 가던 대로 하자. 재택근무가 좋다. 재택근무 별로다. 여러 논쟁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정상 복귀하면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 정상 복귀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또 지금 다 논의가 있고 세 번째는 어느 사회나 경제적인 복귀와 함께 벌어지는 여러 이슈가 또 사회적 심리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경제 사회적 복귀, 생활과 일상의 복귀 그리고 후유증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심리, 건강 이런 거가 관련된 이슈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복귀 후에 싸움이 늘었대요. 아이들 사이에.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 만나다가 만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다가 단체로 지내야 되니까 충돌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갈등이 심해졌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술도 안 먹고 빨리 집에 가던 패턴이 굳어진 사람이 있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나 그냥 들어간다 했더니 친구가 변했다. 너 어디 그냥 들어가니 너 친구 맞아? 뭐 이러면서 뭐 쉽게 말하면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원상복귀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코로나가 우리를 변화시켰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러면 갈등이 다시 커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사람들한테 막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또 좋은 방면으로 가면 단절된 사회를 회복시키는 건강한 관계의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관한 여러 갈등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촉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 2년 동안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꼬이고 잘 안 되고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허망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쉽게 마음이 다시 일어날지 아니면 이미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 마음을 쉽게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어려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번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필요한 것은 응원과 격려죠. 응원과 격려. 원래 2020년도 했어야 되는 일을 2023년에 다시 해보라고 했을 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할 때 상당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절의 꽃이라고 불리는 5월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함께 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아주 긴 한 달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외로운 게 뭐가 그렇게 큰 상처냐, 배만 골치 않았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한 끼는 굶을 수 있어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더 큰 상처다. 과학적으로도 외로움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 유발 감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외로움은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아주 심한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모두가 외롭지 않게 함께 행복한 그런 올이었으면 좋겠습니다.